순소득은 무려 수익률이요. 와, 너무 잘하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닝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익형 부동산 상가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소액을 이용해서 아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물건들도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눈 크게 뜨시고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임대료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께 보실까요? 바로 이 물건입니다. 충남 아산시 둔표면에 있는 물건이고요. 대지권은 14평이고 건물 면적은 30평이에요. 감정가는 2억 5,400만 원인데요. 네, 3차까지 유찰이 되어서 최저가 49%, 1억 2,446만 원입니다. 자,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예요. 자꾸 입찰가의 10%라고, 감정가의 10%라고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최저가의 10%인 1,244만 6천 원의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집중해서 보시는 거는 좋지만 물건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오늘은 판단해 보세요. 바로 이 물건입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에는 간판도 이렇게 다 있고 공실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장사가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건물 상태는 굉장히 깔끔한데요. 여기서 주의사항, 물건만 보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물건을 보고 이거 어떨까? 괜찮을까? 라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시세조사로 들어가셔야 돼요. 사실 이 부동산은 누가 빨리 시세조사를 하고 정확하게 하는지의 게임이거든요. 명심하세요. 물건을 보고 자꾸 판단하지 말자.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실입니다. 안에 이렇게 물품들이 좀 있기는 하네요. 이런 물품들을 여러분들 영업을 안 하니까 사용하지 않는 거겠지 하면서 낙찰자 여러분들 마음대로 들어가서 물건을 치우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여기를 점유하고 있었던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와서 여기 냉장고 안에 내가 금덩어리를 하나 넣어놨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점유자와 합의를 통해서 물건을 치울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물건은 302호죠. 이 건물의 코너 자리에 있는 마사지 샵이 있고 우리 물건은 이제 클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실입니다. 그죠? 네, 복도 상태 깨끗하고요. 좀 뭔가 여기가 휑하기는 한데 차들은 많이 주차가 되어 있네요. 자, 네, 건물 상태 깨끗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사진 속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거리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괜찮은가? 괜찮은 것 같은데 또는 별로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 물건이 괜찮다, 별로다 라고 판단하는 거는 이 지도상에서 많이 판단이 되죠. 그래서 지도를 지금부터 함께 보면서 같이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해당 물건은 위치가 여기에 있고요. 자,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조금 넓혀서 본다면, 자, 아파트 단지 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 요런 상가들, 여기 투썸 플레이스도 있고요. 병원도 있고 하죠. 요 앞면으로, 전면으로 나와 있는 상가의 경우에는 조금 위치라든지 수요층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지만 우리 물건은 한 블럭, 두 블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또 하나, 인근에는 이렇게 산업단지들이 있어요. 이 산업단지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상권을 좀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이런 부분들도 내가 판단하는 부분이 맞는지 반드시 시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돼요. 자, 시세조사라는 거는요, 매매가가 얼마이고 임대료가 얼마이고 이런 것만 알아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런 주변의 지역적인 부분의 특징과 내 물건의 장단점, 그리고 수요층들, 연령대라든지 주요 동선들, 이런 것들도 함께 시세조사에 모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간혹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매나 공매 물건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들도 있어요. 거기에서
그 채널이 구독자가 많아서 또는 그 유튜버가 굉장히 신뢰성이 있어서 소개된 유튜브만을 보고 그냥 입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각각 개개인의 상황에 정말 맞는 최상의 물건이 있고 또는 아무리 좋은 물건이지만 지금 상황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물건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공부도 하고 경험도 하고 실제로 부딪혀 보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자, 절대 물건을 보고 판단하지 말자. 유튜브만 보고 입찰하지 말자. 네, 실제로 이렇게 유튜브만 보고 입찰하시고 낙찰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로드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와, 봤더니요. 동네를 한 바퀴 쭉 돌아볼게요. 네, 우리 물건은 바로 이 건물이죠. 여기 보니까 1층은 인형 뽑기하고 아구찜 집이 있고요. 여기는 뭘까요? 닭꼬치집. 예, 이렇게 음식점들이 또 있네요. 그리고 뭐 횟집도 있는 것 같고요. 자, 1층, 2층 우리 물건은 바로 옆으로 코너를 돌아서 여기죠. 예, 여기 클럽입니다. 자, 물건 주변을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휑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 상가주택들이 이렇게 있고 아파트 단지는 저 멀리 보이고요. 그죠? 네, 아직까지 이런 공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데 또 상가 건물들이 또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그죠? 네. 자,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공실이 있네요. 이 주변에 공실이 사실 없지는 않았고요. 이 물건을 조사했을 때 여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입지 자체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이 주민들의 수요보다는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 또는 아까 그 산업단지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근로자분들의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입지는 그렇게 좋은 입지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권리 분석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네, 권리 분석을 봤더니 네, 임차인 현황에는 임차인이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인수라든지 대항력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거를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깨끗한 물건인데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건물 등기의 권리 종류에서 가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죠. 자, 가처분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낙찰받은 낙찰자는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정가가 2억 5,400만 원이었고요. 네, 3번이나 유찰이 되어서 최저가 1억 2,446만 원이었죠. 입찰자 2명 중에 우리 교육생분이 낙찰을 받았고요. 낙찰 금액은 1억 7,289만 원, 68.07%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 물건을 낙찰을 받고요. 이 교육생분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상가에는 바를 넣을 거야, 클럽을 넣을 거야 라고 결심을 하셨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바를 넣었을 때 임대료를 좀 높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이 교육생분도 굉장히 소액이셨어요. 투자금이 5천만 원밖에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낙찰가를 그렇게 높이 쓰지 못하셨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쓰셨는데요. 이 물건은 대출이 80%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은 1억 3,800만 원 정도로 대출이 나왔고 이 낙찰받은 당시에는 이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 2.9%의 이율로 해서 매달 이자는 33만 원에 측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6개월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아마 이율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율을 4.5%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달 나가는 이자는요 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자, 낙찰금 1억 7,289만 원에서 또 취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 5% 정도 측정을 했을 때 8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요. 그래서 총 투자금은 1억 8,15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대출 금액이 1억 3,800만 원이죠. 그래서 초기 투자금은 4,3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거예요. 5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죠. 이 물건의 임대료는 3천에 180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3천만 원의 보증금을 회수를 하면 순수하게 들어가는 순투자금은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80만 원의 임대료에서 50만 원 이자를 매달 낸다면 순소득은 130만 원이에요. 무려 수익률이요 116%입니다.
와, 너무 잘하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또 걱정을 하시고 염려를 하실 거예요. 과연 이런 입지가 3,000에 180이 맞춰질까? 이렇게 옆에 공실도 많은데, 그리고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코로나라서 상가 굉장히 너무 안 좋아. 잘 안 나갈 거야. 이 회원님이 낙찰을 받을 당시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극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시는 부분 있으시죠? 금리가 점점 오른다는데, 그죠? 네, 금리가 오르지만 분명히 수익은 나고 지금 이 시기이기 때문에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50대 정도의 주부님이신데요. 네,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계속 주부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이 사업하시던 남편분께서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병원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가장이 되셨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굉장히 막막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편의점 알바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또 병원비가 매달 200만 원씩 나간대요. 그래서 이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경매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세조사하고 하시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 하셨거든요. 처음부터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매일 식탁에 앉아서 생각을 했대요. 아, 세연쌤이 하루에 하나만 하라고 했다. 예, 너무 욕심내지 말고 내가 하나만 하자, 할 수 있다. 마음속으로 여러 번을 다짐해도 안 되고 하셨어요. 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갈수록 이 경매라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용기를 내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좋은 결과를 내셨거든요. 사실 매달 130만 원이라고 하는 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한 달 생활비로 너무너무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이 낙찰자 교육생분은요, 매일매일 시세조사를 하면서 임장을 다니면서 하루하루를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축하해 주시리라고 이 세연쌤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베프 옥션 카페에 보시면 매일 나에게 한마디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본인에게 한마디씩 이런 말들을 남겨주시는데 이 세연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연쌤도요, 굉장히 멘탈도 강해지고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우리 교육생분들과 달려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또 놓지 않고 있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신만의 걸음으로 자기 길을 가거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무어라 비웃든 간에. 너무 멋진 말이죠. 이 교육생분도 이 물건을 낙찰받고 조사를 하실 때 주위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조언 아닌 조언을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만의 걸음으로 자기 길을 가거라. 네, 자기 길을 간 거죠. 바보 같은 사람들이 무어라 비웃든 간에. 이 글귀가 정말 오늘 이 낙찰의 주인공인 교육생분에게 너무너무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고 존경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과 함께 이 상가 투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연쌤과 함께 화이팅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음에 봐요. 안녕!